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금 산정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페이지 13쪽에 있는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금은 여기는 이제 13, 14, 15쪽에 있는 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험금은 이런 식으로 지급된다만 설명드리고 패스할 거예요. 어차피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글씨를 띄어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 과실을 나무로부터 따버리는 거. 그럼 진짜 뭐 키울 놈만 놔두고 남겨진 사 딴다는 얘기겠죠? 이게 적과. 그 적과를 하기 전에, 그럼 따기 전에, 그때는 얼마나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유가가 많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적과전에 종합 자연재해 조시의 화재이죠. 이 나무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사람이 가서 툭 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냉해가 있다거나, 그죠? 동해가 있다거나, 태풍으로 절단, 얘네들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종합위험 그러게 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합니다. 자연재해 그러면 태풍, 뭐 강풍, 뭐 집중호우 뭐 그러죠. 특이한 거 있죠. 이 집중호우가 이게 뭐예요? 영어의 정의에서 집중호우는 특정 위험에서는 집중호우는 12시간입니다. 그쵸? 좋아요. 12시간에 몇 밀리요? 이상인가요? 이상. 자, 그러면 인삼 좀 더 배우리. 인삼에서 왜 이걸 써드리냐면 인삼은 똑같이 80mm는 맞는데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라고. 인삼은 24시간이구나. 24시간 동안 80mm 이상. 비가 내리면 요거 이제 호우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특정 위험에 또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의 집중호우란 12시간에 80mm다. 왜냐하면 이 가로놓기를 인삼하고 적과전을 같이 내놔버려. 뭐요, 이거 다 나왔네. 12시간 80mm. 12시간 80mm 하신 분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 놓고 나서는, 나는 하나는 맞았어. 뭐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특이한 것들은 체크를 하시면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집중호우는 12시간, 인삼에서는 집중호우는 24시간 누적해서 몇 밀리냐라는구나. 80mm는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체크했으면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12시간 안 나와요. 12시간이나 24시간은 어디가 나와요? 1과목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공부하실 때 조금 체크하시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적과전의 종합위험으로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적과전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합위험이고요.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이라고 합니다. 특정위험은 뭐예요? 그 위험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특별히 정해져 있어. 이걸 우리는 특정위험이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삼도 특정위험이라고 하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삼이 박살나면 보험금을 다 주는 건 아니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금세. 얘는 뭐예요? 인삼도 특정위험은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삼밭이 박살나서 인삼이 못 쓰게 되면 그걸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상해 주는 재해가 정해졌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겠죠. 이 제목 보면.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특정위험인데, 이거 특정위험 아시죠? 7가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일소, 가을동상에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7가지. 이걸로 인해서 각각 사고가 발생해서 그 수확, 감수가 되면은, 수확이 줄어들면 그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수라는 것이 뭐냐? 감수는 수확이 줄어든 과실 수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감수량이니까 무게를 곱해주면 되겠죠. 과중을 곱하는데 얘는 그냥 과중이라고 쓰시면 틀리고 가입 당시에 정해진 중량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할 때. 그때 당신의 사과는 하나당 620g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배는 710g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복숭아는 250g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복숭아는 아니고, 당신의 감은 250g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 있죠. 이걸 가입 당시 때, 그때 과일의 중량입니다. 그렇죠? 네, 중량을 때려 곱하면 감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가전 종합이행 방식에서의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만 아시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살짝 읽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가전 종합이행 방식에서 보험금은 두 가지가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첫 번째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해서 지급돼요. 보험금 그것이 뭐예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주는 돈이네요. 그렇죠? 돈인데 어떨 때 주냐고요? 어떤 경우에 주냐면 착과라는 용어 중에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과실. 그죠? 나무에 붙어있는 과실이 줄어들었을 때라는 거잖아요. 개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만큼 보험금을 드립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적과전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적과전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보통 6월 달까지 생각하세요. 2월부터 6월까지를 생각하시라고요. 2월부터 6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면 그 2월부터 6월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3월이나 4월 때 냉해 피해 같은 게 옵니다. 얘네들이 냉해 피해가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냉해나 동상해 피해, 봄동상해 피해가 많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원래는 이 집이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수 다 공부하셨죠? 1과목에서. 5년 평균으로 구하는 거고, 가입 안 한 것은 어떤 걸로? 가입 안 한 횟수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표준 수확량으로 때려서 구해주잖아요. 표준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 뺀 그 차액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년 착과수가 있어요. 평년 착과수. 근데 얘가 봄에 4월 2일 날 냉해 피해가 왔어요. 냉해 피해라는 것은 영하로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 꽃이 죽고 살고 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냉기가 있는 농지는 보통 저지대 농지입니다. 그렇죠? 냉이 저지대 이해되시죠? 사우나 가신 분들은 다 이해하셔요. 사우나 안 가신 분은 뭔 소리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냉해 피해가 처음에 모르신 분은 냉해 피해가 찬 기온이니까 산 꼭대기가 더 많이 피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하로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체류된 기간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냉해 피해가 오고 안 오고 스쳐가는 건 관계가 없어. 스쳐가는 거. 근데 이 냉기라는 것은 원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은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불 난 거 보셨죠? 불이 나면 예전 10층에서 불이 났으면은 10층에서 9층으로 번지든가요? 11층으로 번지든가요? 11층으로.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은 이제 그 불력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냉기는 어때요? 아래로 깔려요. 사우나 가시면 서 있으면 덥고 앉으면 덜 더운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냉해 피해를 입습니다. 입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꽃눈이 다 죽어요. 꽃이나 육아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적과를 하려고 보니까는 다 따버려야 돼. 키울 게 없어. 냉 피해 입어서. 그래서 이 집이 평년 착과수가 예를 들어서 10,000개 정도가 됐다고 해봐요. 원래 이 집은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정도 있는 과수원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적과를 딱 해서 보니까 적과하고 나서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적과하고 난 후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해봤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딱 조사를 해봤더니 착과수가 얼마 나오냐면 4,000개다. 4,000개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집이 4월 2일 날 냉해 피해로 인정을 받고 적과하고 착과수를 조사하고 4,000개 과일 안 달렸다. 원래 우리 집은 이 냉해만 안 왔다면 그럼 보통 10,000개가 열리겠다라는 집이었는데 냉해 피해 때문에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감히 6,000개가 줄어들었구나. 그죠? 뭐가? 착과가 4,000개가 10,000개가 되는데 4,000개가 안 달렸으니까 착과가 감소가 몇 개 됐어요? 6,000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착과가 감소된 거 6,000개에 대해서 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드리는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즉 자연재해가 오면 그걸 복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차라리 보험에 의존해버리자 라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당신 사고 나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험자가 책임 안 지고 먼저 계약자 당신이 먼저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자기 책임. 그래서 여기도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줄 때는 얼마 주냐면 먼저 착과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착과 감소 양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가입 시에 대당 과중이 예를 들어서 500g 정도가
됐다고 해봐요. 그럼 착과감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대충 보시면. 그렇죠.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후 착과수를 빼면 이건 달려있는 과실이니까 지금 착과수니까 달려있는 과실이잖아요. 그러면은 평년 대비해서 이 4개가 와서 몇 개가 지금 줄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몇 개 줄었어요? 6,000개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아까 6,000개 줄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렇죠? 거기다가 량이니까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하나당 500g이라고 조건을 출제자가 줬다면 얼마를 500 곱하기 500 0.5로 해요. 이제 합격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변화를 그냥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착과가 줄어든 양은 얼마예요? 3,000kg.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험자가 이 착과가 줄어들었긴 했는데 보니까 이 과손에 병충해도 있고 영농관리 잡초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건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줄어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얘네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제초, 그다음에 병충해, 영농관리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남해가 병들이 많이 지금 병해충이 많이 있더라. 또 가서 보니까 정전 같은 걸 다 안 해놨더라. 이런 것도 있죠. 또 가서 보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때려 넣어버리니까 비료를 많이 때려 넣잖아요. 그럼 비료를 많이 때려 넣으면 얘네들이 과일을 잘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과일 안 열리면 왜냐면 이거 배불러. 그러니까 그냥 영양생장만 하는 거예요. 뭐요? 계속 먹고 이게 저처럼 이게 아니 전 아니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얘가 이제 막 잎이 우거지고 내가 뭐 굳이 이거 뭐 생식성장 할 필요도 없겠네 라고 해서 안 열려요. 영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미보상 감수량을 하는데 미보상 감수량은 이 지금 착과 감수량 있죠. 그것의 몇 프로 또는 미보상 주수에 또 한 주당 평년 착과수로 산정을 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다음 1월 달에 할 거니까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해보니까 얘 중에서 10%가 미보상 감수량에 보험자가 아이고 이것은 병이 있어가지고 이건 원래 냉이 안 와도 이 정도는 10%는 안 달려갔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얼마 300kg 이렇게 정해줬다고 해봐 얘를. 그 다음에 자기부담 아까 자기부담 아까 자기 책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 요것을 뺀 나머지를 돈으로 드리는 건데 돈인데 지금 돈이 한 번도 안 나와 지금 돈이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뭐냐면 기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기준 수확량 이 앞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기준 수확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과손, 기준 수확량은 해년마다 바뀝니다. 과손에. 근데 이 기준 수확량은 이 과손에 올해 재해가 안 왔다면 얼마나 과일이 달려있을까? 거기에 과중 곱하면은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해가 안 왔다면 그러면 재해가 왔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가 있었을까? 라는 거잖아요. 재해가 있었다면은 달려있는 착과수에다가 착과가 줄어든 양까지 재해가 안 왔다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즉 보험자가 인정하는이라고 그래요. 인정 감수량이 인정 피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정하는 피해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준수확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수확량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 기준수확량은 기준 착과수 달려있는 과실 곱하기 이제 개당 과중이에요. 가입 당시의 과중. 자, 그러면 기준수확량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이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적과전에. 그때는 그냥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는 무조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거기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 집은 4개가 안 왔다면 요 정도는 열려 있겠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열려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피해가 없을 때, 즉 재가 안 왔어, 4개가 안 왔다면 이때는 기준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겠죠. 이 집은 4개가 만약에 안 왔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달려있는 과실이죠. 정확하게. 적과 후, 착과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가 안 왔다면 이 집이 만약에 4개가 안 왔다면 몇 개 달려있어요? 10,000개나 아니면 병충해 대해서 좀 줄어들었다면 뭐 9,000개나 달려 있었겠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쪽에서 적과 후, 착과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수확량은 자기부담은 뭐예요? 기준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상, 예를 들어서 이 집의 기준상이 얼마나 되냐면 계산해 보시죠.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죠. 보상하는 재해로 해서 피해가 있다면 이때는 기준상량이 얼마예요? 찰가, 찰가수 몇 개예요? 4,000개. 됐죠? 네. 찰가 감소가수가 몇 개예요? 6,000개. 어디를 보시냐면 13쪽에 보면 지금 1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1에 지금 1에 가 기준착가수 하고 있어요. 1에 가. 그래서 소가로 1번, 그다음에 소가로 2번 한번 봐보세요. 저가정액 전에 인정된 소가로 1번은 뭐예요? 저가 전에 인정된 감소가수가 없는 경우에는 저가하고 착가수 그대로 하고요. 소가로 2번 봐보세요. 인정된 가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하고 착가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 됐나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집과 한번 봐보세요. 이 집은 저가 전에 지금 재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저가하고 착가수 4,000개, 착과 감소가 몇 개예요? 6,000개. 그래서 몇 개입니까? 10,000개. 그렇죠? 곱하기 과중 이거 그대로 한다면 0.5 됐네요.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10,000개이고 과중은 0.5니까 기준선이 얼마예요? 5,000kg이라는 거죠. 그럼 알 수 있겠죠. 뭐 굳이 우리가 뭐 이리저리 계산할 것도 없고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산정이 됐으면 이 자기부담 감소는 뭐예요? 기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5,000kg에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집의 자기부담 비율이 보험 가입할 때 자기부담 내가 손해가 나면 이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자기부담은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회사보다 더 자기가 스스로 먼저 책임지고 그거 넘어간 것만 보험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면 얼마예요? 0.2 되겠죠? 이 자기부담은 1,000kg이다 라는 걸 알고 4kg 환산시켰죠. 자, 그러면 이 집을 다시 밑에다가 한번 써보게 되면 봐보세요. 자, 이 집의 보험금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착과 감소량이 보험금입니다. 착과 감소량이 얼마예요? 3,000kg. 미보상 300, 자기부담 1,000kg 빼면은 실제로 원래는 3,000이 지금 수확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 집이. 근데 이 줄어든 것 중에 10%는 보험이 아니라 계약자가 영농관리라든가 병해충관리, 제초관리를 잘못해서 줄어든 부분 보험자가 일단 책임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항상 일과목 보시면 제1번 타자로 나와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 바빠서 내가 농약을 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농약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는 다른 약을 해버린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뭐예요? 보험자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기부담 1,000kg. 그러면 실제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양은 얼마냐는 거예요. 3,000에서 1,300을 빼니까 1,700kg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 돈으로 한다. 돈이니까 단위는 원이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가입 가격. 여기도 나와 있죠. 돈이죠. 가격이지요. 언제 가격? 가입할 때 정해놓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입 시 정한 거 뭐뭐 있다고? 과중도 가입 시 정하고 가격도 가입 시 정한다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적과 후 착가수가 되면 이 지금 사갑의 단감 떫은 감의 일생을 한번 보시죠. 적과하기 전, 또 적과하기
적과 후, 그 다음에 수학, 시작, 종료,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 달렸다고? 4,000개 달렸다고요. 지금 이 집이 4,000개 달린 거잖아요. 그럼 4,000개만 앞으로 계속 관리할 거잖아요. 계약자는. 그죠? 10,000개가 달렸다면 10,000개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할 거잖아요. 10,000개를 관리하는 게 더 지금 계약자가 지금 영농활동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또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4,000개 관리하는 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10,000개가. 그렇죠. 그런데 4,000개밖에 없으니까 보험자도 마찬가지. 선생님께 이 보험은요, 손해보험이고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대원칙 1번 상법에 나와 있는 게 이득 금지 원칙입니다. 보험 나왔고 이익 보지 말아라. 자, 그러면 6,000개 값은 어쨌든 간에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책임하고 보험자하고 그다음에 보험자 책임지지 않는 부분하고 있으면 6,000개는 해결해 줬잖아요. 어쨌든 해결해 줬어. 그러면 4,000개에 대해서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 4,000개에 대해서만 이분은 영농관리 할 거죠. 농약도 4,000개에 해당되는 정도만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는 이득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여기다가 산출된 금액의 80%만 드립니다. 되셨죠? 80%만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집에 가입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해봐요. 1,000원. 이거 뭐예요? 키로당 1,000원이라는 얘기겠죠? 키로당 1,000원. 그럼 이 집 얼마 받습니까? 1,700kg에 1,000원. 그죠? 170만. 거기에 80%가 이분이 받을 보험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냥. 아, 차가감소 보험금을 언제 주느냐. 적과후 차가수도가 끝나는 순간 준다. 기준차가수도 메모 하나 더 해주시게 되면, 기준차가수는 이게 뭐냐면, 기준차가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제일 큰 변화가 가입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가입 금액이 정해져요. 꽉 정해져요. 왜냐하면 가입 금액은 우리가 처음에 2월 달에 가입할 때 이 과손에 몇 개가 실제로 열릴지도 아무도 몰라. 자, 평년으로 예측만 하고 지금 보험 가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기준이 올해 보니까 저가 10,000개 열렸네. 그러면 이제 확정시키는 거죠. 저가 전에 아무런 사고 없는데 이 집이 이제 만약에 저가 전에 아무런 사고 없다. 근데 4,000개밖에 안 달렸다. 이건 뭐냐? 자연재해도 안 왔다, 조세도 안 왔다, 화재도 안 왔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4,000개밖에 안 열렸다 가면 너 그 집은 10,000개가 아니라 올해는 4,000개밖에 안 열리는 과수원이구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10,000개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4,000개 된 거 해야 돼요? 4,000개만 한다. 왜? 이득 금지 원칙이니까. 만약에 이 이득 금지 원칙 보험 가입 금액이 확정된 이 기준 수확량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누구라도 나 10만 개세 10만 개 우리 집 열릴 거 이씨 라고 가입 금액을 왕창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액을 과일을 조금 달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준 수확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수확량이 정해지면은 또 뭐가 변하냐면 이 집의 가입 금액이 확정되고 가입 금액이 확정되고 가입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감소 시에는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려요. 차액보험료. 차액보험료 돌려드린다 해서 환급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자기부담 감수량이 결정이 됩니다. 기준상량 정하지. 그러니까 기준상량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기준상량 모르고는 절대 모르니까. 그쵸?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좀 하고요. 자, 착가감수량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은 이제 똑같고. 이거 한번 볼게요. 적과 전에 했고요. 이제 이번엔 적과 후. 자, 적과 후에는 어떤 보험금을 드냐면, 이제는 제가 그랬죠. 적과하고 나면 과일이 하나 남아있으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과실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말씀 자꾸 드렸죠. 그래서 과실이 손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는 거죠. 과실 손해 보험금입니다. 적과하고 나면 이제 키울 과일이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얘가 떨어졌다. 그럼 과실이 손해난 거예요. 어린 육아가 손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 세자 책봉했다. 그럼 그놈 낸 중에 왕될 놈이잖아요. 그죠? 세자한테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걸 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K가 떨어지면 낙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구나. K가 달려있는데 우박에서 때려버렸다? 착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구나. 가을동상에 와갖고 걔가 얼어버렸다? 착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구나. 감이다 그러면 감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잎이 떨어졌다 그러면 달려있는 과실이 이만큼 커야 되는데 이 정도니까 달려있는 착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구나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재해로 어떤 피해 유형이 발생되는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 하면은 누적 나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적과 후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적과 전에 이제 착과 감소, 착과수가 이제 4,000개 있었어요, 이 집이 이제. 아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4,000개 가지고 보험자가 이 4,000개 이상은 보상을 못 하겠죠.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8월 5일 날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과일이 떨어지면 최고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몇 개 떨어져요? 4,000개. 5,000개 안 떨어집니까? 5,000개 살짝 봐주죠, 뭐. 절대 산식에서, 전산에서 겁을 해버려. 튕겨져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은 저가 착과수가 5,000개 되다 보면 저가 착과수가 잘못된 거죠. 5,000개 떨어지고도 남이 한 100개씩 달리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가 착과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4,000개가 최고의 보상 한도가 됩니다. 저가 후에는. 왜냐면 얘가 과실이니까. 과실이잖아요. 과실이니까. 근데 태풍으로 인해서 1,000개가 낙과가 됐다. 그죠? 우박으로 뭐 500개가 낙과가 됐다. 일소로 100개가 낙과가 됐다. 쭉 지나고 나서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어차피 착과 피해는 전부 다 과일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따려면 어떻게 수확할 때 같이 따줘야죠. 농민하고 같이 계약자하고. 그래갖고 따서 우리가 계산해보고 정리해보고 예, 여기 있습니다. 갖다 파십시오. 라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하기 직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수확 직전에 자 우박은 지금 피해 유형이 뭐예요? 낙과 피해와 착과 피해 유형을 갖고 있죠. 일소도 낙과 피해와 착과 피해 유형을 갖고 있죠. 일소는 뭐라 했어요? 일소는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고 언제? 발표가 되고 나서 종료가 되고 난 후 72시간 내에 과피가 검게 그을려서 착과 피해를 입거나 과일이 짓물려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일소 피해라고 해요. 뭐요? 달려있는데 검게 과피가 검게 그을려 있다면 이거는 착과 피해, 달려있는 과실 피해 입은 거고 짓물러서 떨어졌다가 하면 낙과 피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 유형을 유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낙과 피해를. 얘도 우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박이 왔다. 탁구공만 하면서 빵 때렸는데 농구공만한 우박이 올 수도 있나요? 농구공까지는 아직 안 보셨죠. 저도 안 봤어요. 근데 탁구공 같은 것이 와서 사과를 갖다 막 때렸다. 배를 때렸다면 어때요?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빗 맞으면 상처를 입는 것도 있죠. 근데 과일은 달려져 있어. 우리가 착과라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어쨌든 간에. 그죠? 낙과는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박도 착과 피해 유형과 낙과 피해를 유발하고 일소도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를 유발하고 태풍은 낙과 피해만 유발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적 감수량이라는 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이때 1,000개가 감수가 됐다. 이때 500개가 감수됐다. 이게 100개 감수. 얘네들이 뭐예요? 이번 사고 때 몇 개 감수됐어요? 수확이 줄어들어. 감수, 수확이 줄어드냐. 감수, 수확할 거니까. 얘네들 이제 수확할 거잖아요. 수확할 거니까 이제 아까는 감소라고 했다가 이제는 감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확이 줄어든 양을 총 합쳐보자. 언제치로? 적과 후부터 보험 종기까지 쭉 합쳐보자. 그거예요. 누적 감수량. 그래서 이번에 1,000개, 1,000개. 수확 직전에 이제 착과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전에 착과피가 있었으니까. 어차피 딸 때. 그래서 이때 1,000개가 감수가 됐다. 아이고, 많이 더 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누적 시켜본 거예요. 감수사. 그래서 이 각각의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감수량을 산정해 놓고 얘네들을 보험 종기가 되면 다 합쳐본 당신 총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줄어든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누적 감수량이라고. 누적 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누적, 감수, 과실수를 먼저 산정하면 되겠죠. 횟수 3,000개, 1,000개, 500개. 곱하기 뭐 가입, 과중 때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감수량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마찬가지예요. 미보상이 있으면 미보상 감수량은 당연히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보상 사유 보통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잡초, 병해충, 그 다음에 기타 영농관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 그건 보험자가 책임진다 아니라 안 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여기 책임져야 되겠죠. 감수량은 빼야 되겠죠. 근데 자기부담은 재밌어요. 거기다 이렇게 빼보고 호박이 가입 가격 80%는 없습니다. 이제 다 농사 다 졌으니까 콜 있는 그대로 드릴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적 감수량은 이렇게 산정해서 이렇게 산정해서 이런 걸 더한다는 거잖아요. 감수가지수를 구하고 거기에 과중은 조건 줄 거니까 합치면 되는 거예요. 고배해주면 되는 거고. 미보상은 조건 주면 풀고 안 주면 합니다. 요거 그냥 미보상 감수량 있다만 하세요. 지금까지 미보상 감수량 출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업무법이. 그러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나 공식 쓰라거나 아니면 할 때는 0으로 항상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입니다. 자, 이 집이 지금 뭐예요? 보험이? 과실손해보험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 착과수열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계약자는 거죠. 아니, 이건 너희들 어째 그러냐? 왜요? 아니, 착과 감소 가시해도 자기부담 감소랑 해갖고 왕창 떼내서 보상 안 해주더니 또 과실도 한 판 더 떼보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공식이 이러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쓰고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기부담은요, 이 한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될 때는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과 전에 착과감소보험금 할 때 자기부담금이 자기부담 감수량이 원래 2,000kg였어요.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얼마 했었죠? 만에 했으니까 5천에 20% 1,000kg였잖아요. 1,000kg. 1,000kg 했는데 그걸 보험 전기간 동안에 1,000kg만 만족시키면 돼요. 합산해서. 근데 이미 이 집은 착과감소보험금 지금 1,000kg를 이미 다 내가 때려서 책임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디 보시냐면